안녕하십니까. 건양대 학원과에 있는 송희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 솔젤 프로세싱의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파우더라든가, 하이브리드라든가, 아니면 또 벌크라든가, 아니면 유리라든가,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가장 지금부터 많이 사용되는 용도가 코팅입니다. 코팅. 그래서 왜냐면 아까 배 교수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차피 솔젤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재료들하고 다른 재료가 경쟁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값을 좀 다운시켜야 되냐, 그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솔젤에서의 단점은 출발 물질의 가격이 고순도의 화학 물질을 쓰기 때문에 이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코팅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코팅에 사용되는 양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두께가 두께봐야 1마이크, 2마이크밖에 안 되니까 양이 화크만 갖고도 사실 코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지금 코팅 쪽으로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오전 섹션의 마지막이고 또 오후부터는 주로 오후 섹션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심포지엄이. 근데 그때는 주로 이제 회사에 계신 분들이 하는데, 회사에서 산업적으로 지금 어떻게 솔젤 프로세싱이 응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강의할 거니까 오후 섹션에도 좀 많이 좀 나와 주십시오. 하여튼 저부터는 좀 코팅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네. 저는 신랑 커플링 젤을 이용한 친성 코팅 능력 제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를 하지만은 저도 한 2년간 연구를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요. 나도 좀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게 친성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는 대로까지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신랑 커플링 제가 어떤 건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랑 커플링 제 중에서 다 저는 사용 못하고 GPS라고 있거든요. GPS라는 건 글리시, 독시, 프로필, 사일렌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인데, 그걸 이용해서 친수성 코팅액을 제조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번에는 APS, 아미노 프로필 신란, 이걸 이용한 친수성 코팅 용액의 제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재법의 응용, 다 아시겠지만은, 소재법 이거 굉장히 용도가 다양합니다. 요즘. 아까 배 교수님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솔제법이라고 하는 게 솔 상태와 재 상태를 고친다고 해갖고 솔제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코팅 쪽으로도 이게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아까 이쪽이 굉장히 많이 제가 응용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소위 말하는 요즘은 또 이게 솔 상태에서 요즘 나노파티클이죠.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금속 파티클, 은이라든가 칼라든 파티클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놀게닉 옥사이드, 알루미나 실리카, 세륨 옥사이드, 다양한 나노파티클을 이 방법으로 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이강택 교수님이 얘기한 제로제, 이런 거. 제로제 같은 걸 만들어서 코어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기공 크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갖고, 이 기공 안에다가 이 교수님 말씀하신 바이를 집어넣다든가, 아니면 또 요즘은 큰 애플리케이션 많은 분야가 DDS지 않습니까? DDS에 사용되는 그런 약물을 갖다가 이 포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항암제라든가, 저희도 좀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약 같은 걸 집어넣어갖고 이 포를 사용해서 서서히 방출시키는 거죠. 이런 쪽이 참 요즘, 제가 시드니에 8월 달에 컨퍼런스 갔는데, 6년 전에 영국 셰필드에서 컨퍼런스 있을 때는 이 소재 쪽에서 바이올로직 쪽으로 애플리케이션 하는 분야가 거의 없었는데, 시드니 갔더니 반 정도가, 반은 거짓말인가, 한 40% 정도가 이 바이올로지컬 쪽으로,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확 연구가 되더라고요. 소재 쪽 나갈 방향이 이쪽이 아닌가, 아까 배 교수님하고도 잠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하여튼 용도가 참 많습니다, 이쪽이. 그래서 소재법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 순수한 화학물질 사용하기 때문에, 저울에서 제조하기 때문에 값이 싸게 먹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게 최근에 각광받기 시작한 게, 이 저온 화학 공정에 의해서 유기물 고분자의 돌이 가능하죠. 그래서 유기물이 하이브리드 소재, 이게 참 요즘 애플리케이션이 많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소재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 소재의 나노크기 합성, 나노 기공 제어 및 나노 코팅 공유 경우의 최적의 방법이다. 물론 여러 가지 경쟁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재의 발전이 처음에는 제가 한 20년 전에 소재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 소재를 왜 했냐면 유리 있지 않습니까? 유리를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유리 만드는데 이걸 용융공정에서 만들거든요. 모래를 도가니에서 한 1800도, 1600도 고온에서 녹여서 유리를 만들었는데 그걸 그냥 우리가 상온에서 말이죠. 상온에서 솔과 젤 상태로 해서 젤을 만든 다음에 그냥 버갖고 말이죠. 버갖고서 유리를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집에서 오븐 같은 걸 사용해서 우리 빵을 굽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유리를 갖단 말이죠. 이걸 우리 집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착상으로 처음에 소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소재라는 사람 중에서 유리하시는 분들 한 명도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출발 물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소재이 처음에는 유리로 시작했는데 유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 단계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정리 세라믹스를 제조하자 뭐 이런 단계까지 나가는데 지금 말이죠. 요즘 사실 나노 공정 이렇게 해갖고서 사람들이 니나노 그러잖아요. 너도 나도 니나노 그러는데 니나노입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나노 소재. 그래서 지금 나노 무기재 소재라든가 나노 복합재, 하이브리드 소재, 나노 부저재 이쪽으로 이 소재 공정이 많이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죠. 성형 기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막, 벌크체, 주로 코팅 이쪽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섬유 이쪽도 이용되고. 지금 그러면 실내 커플링제는 뭐냐? 실내 커플링제는 한 분자 내에 이게 유기물 주로 저희는 고분자 필름 같은 거죠. 고분자 필름 같은 유기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기작용기들, 즉 아이누글이라든가 에폭시글이라든가 아미노, 레티나클리디 이런 그룹과 말이죠. 또 그 다음에 무기물질, 유리라든가 아니면 실리카 파티클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모래, 금속 이런 거 반응할 수 있는 이 가스분해성 그룹, 메톡시 그룹이라든가 에톡시 그룹을 갖다가 모두 가진 그런 실리콘 화합물을 우리가 실사 커플링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글리시독시 프로필 트리메톡시 실란처럼 이쪽 그룹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안 나오네. 여기서 그런 것처럼 이쪽에서 에폭시 그룹 있지 않습니까? 에폭시 그룹 이쪽에 또 이게 지금 메톡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아미노 프로필 트리메톡시라고 해서 이쪽에 아민 그룹이 있고 이쪽에 에톡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VTS처럼 바이닐 트리에톡시라처럼 바이닐 그룹이 있고 여기 또 에톡사이드 그룹 그 다음에 메타그릴록시 프로필 트리메톡시라처럼 이런 그룹이 있고 반응성이 좋은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도 메톡시 그룹이 있고 이렇게 이런 두 개의 그룹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신화 커플링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게 사실 무기물과 유리재료가 서로 잘 안 붙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붙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 예를 들면 말이죠. 다음에 설명하고.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친수성이 지금 어떤 경우에 우리가 친수성이 사용되냐? 우리 일상생활에 친수성이 너무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농업용 비닐하우스 보게 되면 여기 LDP로 되어 있는데 내부에서 김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게 되면 이 표면이 소수성이니까 김이 지금 이게 비닐하우스의 표면에 달라붙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불투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이제 예를 들면 딸기라든가 아니면 농작물이 자라고 있으면 태양 광해에 의해서 이 농작물이 더 잘 자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라지 않고 또 한 가지 또 문제점은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물방울 같은 것이 이제 맺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이제 무게가 무거워지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게 되면 이건 내부에 있는 묘목들이 다 죽어버리죠. 아니면 또 병충해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LG화학에서 많이 하시지만은 이런 경우에다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폴마필름에다가 하이브리드 실란 커플링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친수성 코팅을 만들어서 코팅을 하는 거죠. 코팅을 하게 되면
그렇게 당무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엔타이 포깅 이런 게 이제 되는 이런 효과가 되어서 아까 이런 결점들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플라스틱 안경 렌즈 같은 경우 저도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많은 분들이 안경을 쓰고 계시는데 이게 전에 처음에는 이게 전부 유리되어 있는데 지금 90%가 전부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CR39라든가 아니면 PMMA, PC 이런 걸로 지금 이게 제작이 되고 있는데 물론 안경 렌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능이 다양합니다. 이게 뭐 여기 신유성 코팅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내마모성 코팅도 들어가 있고 뭐 불적을 컨트롤하는 그런 것도 코팅되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여러분들 안경 쓰면 되게 차가운 데 따뜻한 데 가게 되면 김이 소리는 현상. 그래서 지금 김이 소리는 현상을 갖다 방지하는데 이런 코팅, 신유성 코팅제가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자동차 사이드 미러 유리 위에다가 코팅 유리인데 이게 코팅이 된 면이고 이거 코팅이 안 된 부분인데 이런 경우도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이건 다릅니다만 이런 거 코팅 이런 거 개발하려고 하면 이거는 또 다른 개념으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쪽은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 플라스틱 안경 렌즈라든가 아니면 용어면 필름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발표하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광촉매개통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건 광촉매개통으로 가거나 아니면 발수 개념으로 가거나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하여튼 이런 데로 실성이 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리시독시 프로필 크림메톡시 실란을 이용한 실성 코팅 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PS는 이게 지금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실란 코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에는 에폭시 그룹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메톡시 그룹이 있었고 이 에톡시 그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그 경화제와 에틸린 디아민 같은 이런 경화제가 있거든요. 이거를 경화제와 반응함에 의해서 그물을 들어가는 강요고분자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좀 다음 장에 보면 이게 이제 에폭시 그룹인데 이게 이제 에틸린 디아민 같은 이런 암기랑 반응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링이 말이죠. 오프닝이 돼요. 링이 오프닝이 돼서 이렇게 지금 요놈하고 반응을 해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링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에 좀 암인기가 뜨지 않습니까? 암인기가 있으니까 또 이놈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에폭시 그룹, 그러니까 GPS에 있는 GPS의 에폭시 그룹하고 반응을 해서 또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3차원적인 망목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점이냐? 여기 보면 이 주변에 보면 CH라든가 이런 그룹들이 있죠. 이런 그룹들이 있으면 이런 그룹들이 폴리마하고 폴리마에 있는 기능성 그룹들 반응을 해서 결합을 해서 단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 GPS에 있는 또 이쪽에 보면 메톡시 그룹이 있죠. 메톡시 그룹이 있으면 이 메톡시 그룹은 물에 의해서 가수분해가 일어납니다. 가수분해가 일어나서 이렇게 지금 하이드록시기가 된 다음에 이 하이드록시기는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 시스템은 콜로이드 실리카 솔루션을 쓰거든요. 왜냐면 지금 저희 그 개념이 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친수성을 나타내는 개념이 지금 이 콜로이드 실리카 파티클을 사용해서 표면에 하이드록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친수성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지금 요놈이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로 실리카 파티클이 폴리마 필름 위에 붙지가 않죠. 이건 실수성이고 폴리마는 소수성인데 안 붙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 GPS 같은 실란 커플링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이런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여기에 있는 GPS에 있는 하이드록실 기록을 연음하고 수소 결합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콘덴세이션 반응을 시켜갖고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다시 또 이제 폴리마 필름하고 붙게 돼버리니까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집어넣기만 하면 GPS가 콜로이드 실리카 솔루션에서 집어넣기만 하면 이게 그냥 붙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 용액 내 pH에 상당히 도미넌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도 말씀드릴 것은 이 도미넌트 용액의 pH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지금 되는 건지, 어떤 경우는 코팅이 어떻게 친수성이 나타나고 어떤 경우는 친수성이 안 나타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구의 기본 개념을 지금 설명드리면 친수성 우리 누덕수 실리카 소를 사용해서 여기서 무기의 콜로이드의 친수성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폴리마 필름 요놈하고 안 붙으니까 GPS를 사용해서 GPS는 에폭시하고 폴리마 필름하고 과교 반응을 이용해서 붙여버리고 또 누덕수 실리카하고
여기 그 에폭시 칠단에 있는 요 물질을 서로 붙여갖고서 붙이는 이런 개념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연구 목적은 저는 GPS와 폴리다 실리카를 출발 물질화 해서 고분자 필름에 코팅 가능한 실성 코팅력을 제조. 그 다음에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코팅력의 pH 조건에 따라서 GPS가 이거 실리카 입자에 흡착이 되냐 아니면 흡착이 안 되고 자기들끼리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물성이 많이 달라지는데 어떤 pH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 GPS가 폴리다 실리카 입자 위에 흡착이 되냐 아니면 또 흡착되지 않고 GPS들끼리 축가 성장을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코팅용의 pH를 변화시켜갖고 이것이 이제 그 필름의 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런 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실리카 솔루션 유독수에다가 에탄올 집어넣고 물 집어넣고 그 다음에 20분 동안 반응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저희가 일정한 pH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기성 조건에서는 지산을 사용해서 조건을 만들었고 원기성은 암모니아, 산성 조건은 지산을 사용해서 pH를 조절한 다음에 오게닉 바인더인 GPS를 집어넣고 24시간 동안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을 한 다음에 코팅하기 직전에 에틸렌 디아린 경화제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래서 페트 필름에다가 디코팅을 시켜갖고 그 다음에 건조 오븐에서 경화를 시켜서 실성 필름을 만들었습니다. 디코팅 절차거든요. 이거는 제가 사용한 항원, 코팅 용액을 만들기 위한 반응인데 항원적으로 조절해서 반응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켰습니다. 이거는 그 실험 장치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만든 코팅 용액이죠. 투명한状態. 그래서 이거는 컨택 앵글인데 지금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용액의 pH에 따라서 Y축 이게 컨택 앵글입니다. 지금 컨택 앵글이 Y축. 이 컨택 앵글이 물에 대한 접촉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성 정도를 저희는 접촉각 정도로 나타냈죠. 그래서 물에 대한 실성이 보통 0도부터 10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0도부터 5도입니다. 우리가 초침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0도부터 20도, 이걸 침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90도 이상이 할 때는 실성이 아니라 반대 개념이 발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코팅한 거, 실성 코팅을 한 거고, 코팅 안 한 거고, 코팅 안 한 경우는 이렇게 물방울이 페트필름에 맺히는데, 실성 코팅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실성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접촉각이 말이죠. 이게 용액의 pH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용액의 pH가 산성염료, 즉 특히 이제 2하고 2 이렇게 강산성인 용액에는 초실성이 나타나죠. 이런 조건에서. 그래서 이제 pH가 이제 중성이나 역시성에는 아무래도 소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데, 여기 지금 저희는 변수가 지금 R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실리카에 대한 GPS의 질량비를 갖다가 우리 R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R량이 많다는 얘기, R값이 크다는 얘기면서 R 0.1, 0.2, 0.3 그런데 R값이 크다는 얘기는 GPS 양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산성이나 상기성 조건에서는 이 친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또 염기성이나 중성 조건에서는 친성이 떨어지냐 그걸 갖다가 저희가 실리콘 에나멜을 사용해서 비교를 했는데 지금 염기성 산성인 조건에서는 여기 그 실리콘 에나멜의 T0나 T1 이 피크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중성이나 아니면 염기성 조건에서는 여기 T2나 T3 같은 이런 피크들이 선별적으로 발달되어 있거든요. T0는 뭐냐면 T0라고 하는 건 실록산 본드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T0라는 얘기는 GPS 모노마 자체를 얘기하고 TY라고 하는 건 실록산 반대가 하나 있는 거고요. T2는 실록산 반대가 뜰이 2개 있고 T3는 실록산 반대가 3개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지금 이게 지금 파티클 내에서 용액 내에서 지금 이게 이제 실리카 파티클인데 이 실리카 파티클 내 실리카 파티클인데 이게 그 용액 조건이 산성 조건인 경우에는 이 아까 그 NMR 데이터는 뭐냐면은
GPS 모노마가 이 GPS 모노마에 있는 가수분해된 GPS가 이게 실리카 파티클에 있는 OH 그룹하고 결합이 수소 결합이나 콘덴세이션 결합을 느낀다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 중성이나 염기성 조건에서는 이 GPS 분자들이 실리카 입자 위에 흡착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들끼리의 그 콘덴세이션 반응 이런 것이 지금 상대적으로 더 잘 일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이 반응과 이게 경쟁적인데 컨디션에 따라서 그래서 산성 조건에서는 이게 흡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성 염기성 조건에서는 이게 자기들끼리 콘덴세이션 반응이 선호된다는 그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그 pH 변화에 따라서 이 코팅 필름의 미세 구조를 갖다가 SM 사진으로 측정한 건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산성 조건에서는 여기는 물론 크랙이 약간 나지만 크랙이 거의 가지 않은 그런 조건을 보이죠. 그리고 접촉각도 낮아갖고서 친수성이 좋은 그런 컨디션을 보이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염기성으로 갈수록 크랙도 많이 가고 크랙도 많이 가는 그런 건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끼리 가장 좋은 방법은 실리카 파트들의 GPS가 흡착돼갖고서 또 이쪽에는 또 폴리마 필름하고 또 이렇게 딱 붙여갖고서 실리카 파트들이 폴리마 필름에 딱 달라붙는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가 pH가 낮은 경우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데 pH가 높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들이 크랙도 일어나고 이런 접촉각도 각도 커지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pH를 갖다가 2라고 하는 좋은 조건에서 GPS 양을 변화시키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GPS를 전혀 안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크랙이 나는 거예요. GPS를 집어넣으면 물론 GPS를 아주 양이 적게 집어넣으면 표면에 또 크랙이 일어나는데 GPS가 많이 들어갈수록 이렇게 크랙도 안 일어나고 매끈한 미세구조를 보이는 거죠. 이게 GPS의 역할을 설명하는 거죠. 또 이거는 우리가 또 아까 배 교수님이 말씀드렸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솔제 프로세스의 중요한 점은 투명성을 갖다가 투명성이라든가 트랜스미턴스가 좋다는 건데 지금 이거는 저희가 코팅을 저희가 만든 실속 코팅을 안 한 필름인데 그 필름은 여기에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산성 조건에서는 이 트랜스미턴스 더 좋아져요. 이거는 pH 2고 4고 그러는데 반면에 염기성 조건으로 만든 것은 코팅을 하면 이 트랜스미턴스가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아까 SM 사진을 본 것처럼 크랙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보였고 이거는 AFM 마이크로스트럭처인데 표면에 라프니스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AFM으로 추정했는데 그 산성 조건으로 했을 경우에는 표면이 비교적 이렇게 라프니스가 작고 조밀한 그런 구조를 보였는데 염기성으로 갖다가 라프니스가 크고 막 거칠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 섹션에서 걸린 결론은 우리가 신랄 커플링제인 GPS와 플루이드 실리카를 결합해서 페트필름 위에 진성을 보이는 코팅 용액가 제조가 가능했다. 그 다음에 산성 조건으로 제조된 코팅 용액의 경우가 중성이나 염기성 조건으로 했을 경우보다도 낮은 접촉감을 보여서 더 큰 진성을 보였다. 물에 의해 가수분해된 GPS는 산성 조건에서는 플루이드 실리카 입자 위에서 흡착이 선호되는 반면 중성이나 염기성 조건에서는 자기들끼리 추가 반응에 의한 성장이 선호되었다. 이번에는 아까 GPS였는데 또 다른 신랄 커플링 에이전트인 APS를 아미로 프로필 트리메톡시라를 이용해서 친수성 코팅액의 제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PS는 이렇게 지금 이쪽 그룹에서 여기 아민 그룹이 있거든요. 이 아민 그룹은 페트필름 중에 그 카보일기와 반응을 해서 이것을 APS를 페트필름 중에 삽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아까 GPS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쪽에 있는 에톡시 그룹은 물에 의해서 가수분해에 대하고서 신라는기로 된 후에 실리카 표면에 OHB와 수소결합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아까 GPS를 잘 나오는데 또 APS를 쓰냐? 또 이런 질문이 나왔을 것 같은데 GPS는 저희가 실험을 해본 경우에 의하면 GPS하고 APS는 반응이 서서히 일어납니다.
반면에 APS는 반응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취급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마치 우리가 소재 프로세싱에 의해서 출발 물질, 예를 들면 실리콘, 실리카, 테오스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분들 알루미늄 아이소프로폭사이드라든가 타이타늄 부톡사이드, 지르코늄 아이소프로폭사이드 이런 솔젤 프리커서를 써보신 경험도 있겠지만 실리콘 알폭사이드, 테오스나 티모스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이 천천히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지금 알루미늄 알폭사이드라든가 타이타늄 알폭사이드, 지르코늄 알폭사이드는 화학 반응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GPS는 실리콘 알폭사이드 개념으로 이쪽은 알루미늄 알폭사이드라든가 타이타늄 알폭사이드 개념으로 또 이거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아까 GPS는 경화시키려고 그러는 말이죠. 반드시 경화제가 들어갔었는데 여기는 경화제가 없어도 이 아민기 자체가 있기 때문에 직접 표면에 폴리머 필름 표면과 직접 반응이 되고 또 요즘 이 APS가 또 DNA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DNA 바이올로지컬에서 DNA를 갖다가 또 이게 이 아민기하고 DNA 칩하고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그런 쪽으로 애플리케이션하는 분야도 굉장히 지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여기서는 우리가 이 APS를 갖다가 폴리머 필름에 붙이냐, 친수성은 어떤 식으로 개념에 나타나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지금 페트 필름 외에는 카본 기가 있거든요. CO기가 있는데 이 CO기하고 요 APS에 있는 아민기랑 이렇게 반응을 해서 결합이 되어서 붙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있는 OH는 실리카 파티클에 있는 이거 갖고 우리가 친수성을 나타내는데 실리카 파티클에 있는 OH기랑 수소결합이라든가 아니면 축합중합을 해갖고서 여기 붙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느낌만 하면 다 이게 친수성을 나타내는 코팅 솔루션이 되냐? 그건 아니고 이 유행에서 pH라든가 pH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여기서 연구 목적은 APS와 콜로이드 실리카를 출발 물질화 해서 고분자 필리브에 코팅 가능한 신성 코팅 유액을 제조하는 거고, 코팅 유액의 pH 변화가 코팅 유액의 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받고, 또 그 중에 APS 첨가량 변화가 코팅 필름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받습니다. 실험 방법은 루독스하고 물을 넣고 그 다음에 30분 동안 하고 질산이나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용액의 pH를 조절한 다음에 APS를 집어넣고 아까 같은 경우는 GPS는 24시간을 반응을 시켜봤는데 여기는 2시간 정도도 충분히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코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건조 고분해서 페트 필름에다 디코팅한 다음에 이것을 드라잉을 시켰습니다. 드라잉과 큐어링을 80도에 2시간 시켰고 그래서 APS 코팅 유액을 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알겠냐면 이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실리카에 대한 APS의 질량 분열을 R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APS를 전혀 집어넣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pH 컨디션에 대해서 조사상태가 됐는데 이게 APS를 갖다가 넣게 되면 이번에는 아까는 GPS 같은 경우에는 산성 조건이 아주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친수성 나타나는데 여기는 반대입니다. 개념이 반대가고 산성 조건에서는 APS를 집어넣어버리면 순식간에 제외되고 코팅 유액을 만들 수가 없어요. 반면에 염피성 조건에서는 이게 APS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조상태가 돼서 코팅 유액이 만들어지고 이쪽 유액 갖고서 우리가 친수성 코팅 유액을 제조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도 APS도 pH에 상당히 의존한다고 하는 겁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것을 또 APS 양을 변화시키면 들어가서 이 필름에 크랙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정도를 느껴지는데 전혀 안 집어넣을 경우는 크랙이 발생하는데 약간 집어넣을 경우는 크랙이 발생하죠. 근데 pH 11 조건에서 염기성 조건에서는 이 양이 많을수록 투명한 크랙이 안 나는 그런 이색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SEM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하는데 저희가 그 R값에 따라서 R값의 증가함에 따라서 두께가 더 커지는 거죠. 전혀 안 집어넣을 경우에는 두께가 747, 한 880 정도 적게 집어넣을 경우 이 정도 되는데 이 양이 많아질수록 이거는 R이 0.15, 0.18인 경우에는 5.24 마이크로미터, 7.88 마이크로미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 우리가 소재 코팅을 하게 되면 말이죠. 이게 보통 이래 코팅을 하게 되면 두께가 보통 0.1 마이크로 내지 0.2 마이크로, 많아봐야 0.3 마이크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점도가 클수록. 근데 이거는 오게닉 151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쓰게 되면 이거 이래 코팅한 거거든요. 이래 코팅했는데도 7.8 마이크로미터, 10 마이크로 이런 것도 나고, 소위 말하는 후막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몇 개 해버리면 후막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기물의 코팅보다는 오게닉 151 하이브리드 코팅이 훨씬 더 두께가 커진다는 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접촉각을 얘기했는데, pH 11 컨디션에서 이거는 대략 한 20도, 한 20도 정도 나오고, R0이라고 하는 것은 APS가 전혀 안 들어간 경우인데, 대략 한 20 정도, 20에서 30 정도의 그런 접촉각을 보이는데, 접촉 들어간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R0.1 이상의 양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한 10도, 이건 한 5도 정도, 이렇게 R량이 많아질수록 접촉각이 작아지고, 실성이 더 좋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R0이라고 하는 것은 TM 사진인데 또 용액에 APS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코팅 솔루션에 TM 사진을 찍은 건데, 여기는 누독수 실리카 파티클이거든요. 대략 사이즈가 12나노미터 정도가 되는데, 근데 지금 R0.1로 APS가 들어갈 경우에는 이 표면 위에, 실리카 파티클 표면 위에 APS가 합창이 일어나고 사이즈가 대략 한 15나노미터 정도로 커진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여줄 것은, 저희가 pH 11 조건에서, 알가을 변화시켜 갖고서 만들어진 파우더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팅 솔루션을 갖다가 이걸 건조 오븐에서 드라이를 시켜보면 파우더가 되는데, 그 파우더에 저희가 렌토 아이소솜을 봤는데, 이게 전혀 안 집어넣을 경우는 타입이 이게 호인데, 호형인데 이게, 알값이 증가할수록 타입이 5로 변하는, 기공 크기라든가, 그런 것도, 기공 모폴로지, 이런 것이 변한다는 거죠. 요거의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될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포사이즈 주변도, 전혀 안 집어넣을 경우에는 대략 한 40옹스럼 정도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APS 양이 많아질수록 사이즈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런 현상을 얻었는데, 여기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비표면도 R값이 APS 양이 많아질수록 작아지는 그런 영향을 보였고, 그래서 결론으로서 우리가 실리카 입자와 실리카 커플링 에이전트를 APS를 갖다가 결합시켜서 페트 필름에 코팅이 가능한 실사 코팅 맵을 제작하고, 코팅 맵의 pH가 산산과 중성일 때는 젤이돼서 코팅 맵을 제작할 수 없으나 여기성일 때는 코팅 맵을 제작할 수 있고, APS 양이 적기 첨가되는 경우에는 접촉각이 크지만은 APS 양이 적당량 첨가 시에는 낮은 접촉각을 보여서 실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용기성 조건에서 APS가 적게 첨가되는 맵을 코팅 시에는 필름은 비스분해를 나타났으나 APS 양이 적당량 이상 첨가된 경우는 굉장히 비스분해지 않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